중국의 길에서 멀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 윌리엄 리. 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의 밑바닥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 공부한 어린 친구를 괜찮게 글 쓴다고 사람들에게 추천해줬더니 이 친구 한국을 미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중국과 같은 나라로 만드는 길에 섰습니다. 서구 사회, 특히 영미권 국가들이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민해서 살고 싶은 나라인 것은 이들이 단순히 힘을 성취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회가 공유하는 사회 철학에 의한 역량 때문입니다. 현재 이 친구를 비롯해 몇몇 궤변가들이 사람들을 현혹해 한국이 이런 사회 철학과 반대 방향의 길, 즉 중국의 길로 가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궤변가들은 그 길이 중국의 길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세계 문명의 거대 흐름의 하나였습니다. 세계사에서 제국이라 불릴 만한 규모를 가진 나라들 중 상당수는 중국에 위치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게 한족들이 세웠건, 한족이 아닌 부족이 한족을 정벌하고 세웠건 말이죠. 그런데 중국에 세워진 제국들의 번영은 성립과 동시에 시들기 시작합니다. 청나라 옹정제가 제위 14년간 극심한 과로를 통해 기강을 세운 게 유일한 예외인데 그가 죽자마자 이 기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시들기 시작하면 사회 전방적 부패 확산이 되고 방이라 불리는 집단 이익 결사체들이 창궐한 게 반복되었습니다. 나름 난세의 생존책이었던 셈입니다. 방해 문화는 크게 현대 중국에 이르러 삼합회라는 거대 범죄 커넥션 그리고 중국 공산당 둘로 귀결됩니다. 한국은 한자 문명국에 속하는 나라로 중국의 이런 상황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과 100년 전까지 중국의 철학인 주자학이 정치 사회를 지배하는 조선 왕조가 500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국보다 더 중국적이 되려는 이런 노력들이 조선 왕조 사회를 어떤 식으로 타락시켰는지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아직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미권 나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든 것은 단지 그들이 힘을 키워서가 아닙니다. 그 사회에선 소시민도 평온한 삶을 살 길이 보일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어느 정도 과장된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근거 없는 것 역시 아닙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 영미권 국가에서 모순되고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삶의 현실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녹록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가게나 집이 도난당하는 일이 생기면 상당수의 경우 경찰은 기본적 감식도 하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집들이 털리지 않는 한 집에 도둑 든 거 정도는 기본적 감식도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경찰은 그것 말고도 중한 범죄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CCTV에 범인의 얼굴이 포착되어도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조차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부조리가 소시민들 사이에서 창궐하는 걸 막는 사회 문화적인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이는 로마법에서 유래했는데 나중에 개신교 정치 지도자 장 깔뱅의 사회경제 이념과 결합되어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중상주의가 발생하게 되죠. 이는 또한 나중에 법인 그리고 주식회사라는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는 것에 크게 공헌합니다. 회사를 이끌던 사람이 중간에 죽더라도 주식회사는 살아남아 신용을 가지고 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는 개념이 생겼고 인류 역사 발전의 거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신의 성실 원칙에 대해 강의하면 매우 길어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치주의적 원칙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신의 성실 원칙은 그 설 자리가 없습니다. 법치주의가 존재하는데 법을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 나온 신의 성실 원칙 명제가 성립될 기반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죠. 중국에서는 일단 초강대국만 되면 미국 정도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유를 대라면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법치주의 위에 신의 성실 원칙이 성립하여 사회가 어느 이상 부패하는 걸 막는 장치가 중국 전통적 사고에는 전혀 없습니다. 공자가 강조한 도리를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데 보면 주관적 덕목인 인의를 신뢰보다 훨씬 앞에 뒀습니다. 신뢰가 제일 뒷자리입니다. 사회 내의 부조리를 근절시키지는 못하지만 어느 이상 확산하는 걸 막는 장치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천국 지옥 차이는 아니지만 이에 비견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장치의 가장 근본은 법치주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신의 성실 원칙이 활용 점정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주심이었던 강일원은 당시 헌법재판소법의 조문들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진행을 하므로 이 과정에 심각한 흠결이 존재합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흠결이 분명한 중대 결정을 인정하고 가자는 건 법치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되어야 할 신의 성실의 원칙이 사회 내에서 설 자리를 무시하고 가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중국과 구별되지 않는 사회는 번영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부패하여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에서 그나마 중국과 구별되는 모습을 실현한 나라가 일본이기에 일본이 이 정도로 번성할 수 있는 겁니다. 법치주의, 신의 성실 원칙이 결여되면 자기 책임의 원칙도 제대로 설 수 없고 결국은 제대로 된 시장 경제 질서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시장 경제 질서를 금과 옥조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 철학적 교양이 결여되다 보니 한국을 미국보다 중국에 가까운 나라로 가자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중국과 비슷한 나라로 가는 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런 감언이설에 속으면 좋은 기회도 날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아무리 험하더라도 한국은 절대적으로 중국의 전통적 사고에서 멀어지고 영미권의 성공 모델을 따라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신의 성실 원칙이 확고히 성립된 나라로 가야 합니다. 우린 그나마 지금까지 중국의 전통적 사고에서 멀어지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인식이 부족한들이 선동에 넘어간다면 조난당한 자가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고 죽음을 앞당기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